안녕하세요. 와인 마신 한통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톰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아톰님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해줄 만한, 아까 쭉쭉 오르는 그런 작전주 같은 와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가끔 인터넷에서 와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제품들을 보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와인 메이커시고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떨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격이 오르기도 하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 보고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제가 좀 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전주라는 표현을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아톰님 그러면 대체 네. 어떤 이제 기준으로 네. 가격이 좀 오를 좀 떡상? 네. 좀 그런 단어로 떡상할지 예상을 하시나요? 혹시 선정 기준에 좀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와인의 퀄리티입니다. 이 작가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와인들 이외에도 다른 수입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와인들, 그리고 이제 미수입되는 와인들도 상당히 많이 테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그렇게 좀 챙기세요. 네. 네. 그렇게 많이는 테스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최소 2,000개 이상을 테스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보다는 와인을 테스팅하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제가 와인 자체를 좋아해서 많이 테스팅을 하지만 시장의 변화나 생산자들의 실력, 그리고 뭐 빈티지에 대한 성격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테이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작가님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추천해 드린 와인이 어디 있어요? 좀 똑딱한 게 좀 많았죠. 2018년 연말에 네. 아르노라쇼 계속 얘기했어요. 아르노라쇼 하시고, 2021년에는 캐롤라인 보이 네. 그거랑 그 2021년 귀용 마우티를 해보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2022년에는 역시 밀레만 추천을 해주셨죠. 네. 제일 신기했던 건 추천을 해주시는데 시장에서 물건이 확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 이거 뭐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실 와인들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올해는 한 3개 정도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3개의 와이너리 모두 수준급의 생산자들이고,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앞으로 와인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질 집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집들이에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몽클레제입니다. 현재 이봉클레제는 28대 손인 티보클레제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고요. 1268년 본래에 처음 설립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입니다. 현재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티보클레제가 2015 빈티지부터 직접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은퇴하신 2009 빈티지 이후 2014 빈티지까지는 재배한 포도들을 다른 도면들, 즉 앙리부아요 같은 데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티보클레제가 제대로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양조학이라든지 포도밭 매니지먼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 와이너리에서 인턴십을 거치게 돼요. 먹소에 있는 앙리부아요라든지 부조에 있는 유드로노엘라, 그다음에 오레곤에 있는 이제 두랑, 뉴질랜드에 있는 기센 같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빈티지인 2015 빈티지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퀄리티를 지닌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5 빈티지부터 티보클레제의 와인을 테스팅했는데요. 매년 이제 일취월장하는 그의 실력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이제 인턴십으로 일했던 와이너들의 이제 개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녹여내면서 이제 출시 이후에 평론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부르고뉴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티보클레제는 수확량보다는 포도의 퀄리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수확량을 포기하더라도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항상 이제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기보다는 매년 바뀌는 이제 기상 상황이라든지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포도밭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철학이 이제 더욱 세심하게 접근할수록 더욱 우아한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아직은 이제 조금 부족한 경험을 이제 최선의 노력으로 이제 뛰어넘으려는 굉장히 노력파 와인메이커입니다. 티보클레제는 이제 피노누아의 섬세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발효 전에 콜드 마세레이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와 포도밭에 따라 다르지만 줄기의 사용 비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온 약 한 뭐 8도에서 10도 정도에서 일주일간 이제 마세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이때 이제 자연 효모만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차 발효가 끝나면 이제 오크 배럴에서 숙성을 하는데 뉴요크의 비율은 뭐 포도밭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20%에서 50% 정도 되고요. 약 한 12개월 정도 오크 숙성을 거친 뒤에 스틸 탱크에서 이제 5, 6개월 정도의 안정화를 거친 다음에 이제 병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티보클레제 같은 경우에 원래 포도밭 크기가 총 한 6헥타였어요. 포도밭은 이제 부조부터 시작해서 멱소, 뽀마 그리고 본래 여러 지역에 이제 걸쳐 있었는데 포도밭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을 멈췄고 때르와의 위력 앞에서는 항상 경험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신념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9 빈티지부터는 이제 네고시앙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고요. 본래 지역에 이제 부활을 꿈꾸면서 2021년에는 약 4헥타의 포도밭을 도멘 호시뉴 샹가니에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클레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 이번 클레제가 원래 생산하는 아팔라숑과 비교해서 너무 이제 분산되지 않게 이제 본래 지역에 있는 이제 프로메크루에 있는 이제 클로드 장글이라든지 밑땅이라든지 브루이야르라든지 그리고 이제 뽀마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4헥타르를 2021년에 매입하게 됐죠. 이번 매입으로 인해서 이제 총 한 10헥타의 크기를 소유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8헥타가 본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30년에서 최대 75년 이상의 수령을 지닌 올드바인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출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30에서 35 헥토리터 정도가 가장 좋은 생산량이라고 해서 그 생산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평론가죠. 비누언스의 이제 파운더이자 와인 평론가인 안토니오 갈로니는 이제 이번 클레제에 대해서 이번 클레제의 재탄생은 부르고뉴 성공 신화 중 하나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멘의 와인을 맛봐야 한다. 티보 클레제는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부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브라보! 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저는 이제 작년이죠. 2023년 12월 초에 이제 이본 클레제를 방문해서 이제 2022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알리고 때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볼레, 뽀마 그리고 플래그십 와인인 이제 클로드 부저까지 테스팅을 하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제가 이 작가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코트드 본 이제 뽀마나 볼레가 아닌 본로마네나 샹볼, 주브리 샹브레 등이 있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샤를라쇼 정도의 명성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본 클레제 2022 빈티지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본 클레제 지금 출시된 2021 빈티지 한번 가져다 주세요. 지금 이제 꼬르똥이죠. 2021 빈티지예요. 사실 2020 빈티지도 좋았지만 2021 빈티지부터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2022 빈티지는 진짜 떡상 각이다. 떡상보다는 와인이 아주 좋다. 파워보다는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한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꼬르동이 이게 메종 와인인데 본인이 포도밭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네요. 2021인데도 저는 사실 2021이 굉장히 좋은 빈티지예요. 저한테는 18, 19, 20 굉장히 무더웠던 빈티지가 아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혹은 누구는 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하늘하고
항상 이번 클레제는 느끼는 거지만 레드 와인은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그 화이트 와인은 폭발적인 향기. 근데 아직은 뭐 접근성이 좋다지만 그래도 2021 같은 경우 최소 5, 6년 이상 정도 숙성시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시기도 딱 맛있어요. 이번 클레제 2022 빈티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강이다. 가자! 자, 아토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누구시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아미의 바딤입니다. 그 마이크로 네고시앙 있죠. 이 와이너리는 이제 바딤 시더루비치가 2015 빈티지를 생산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너인 바딤은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뛰어난 그 학술가예요. 집안 자체가 교수하고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생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분자생물학 연구소에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이후에 이제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와 하버드 의과대학을 거쳐서 학문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에밀 피노가 쓴 The Test of Wine이라는 책에 심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이나 사실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와인에 빠져서 프랑스 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부르고뉴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재미난 점은 그때 이사를 할 때 이 바딤이 프랑스어를 아예 못했대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학교부터 등록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한 약간 좀 특이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를 다니면 이제 수학 실습 같은 걸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와인 메이커들에게 많은 것을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디종 와인 연구소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뭐 실질적으로 와인을 만든 것은 이제 2015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만 또 이분이 재밌는 거는 추가 숙성을 굉장히 오래 해서 레이트 릴리즈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빈티지인 2015 빈티지가 2022년에 릴리즈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6 빈티지는 작년 이제 2023년에 이제 릴리즈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네고시앙답게 포도를 구매해서 와인을 만드는데 손으로 이제 수확한 포도만을 구입을 하고요. 토종 효모만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의 품질이 높고 일드가 낮은 포도를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포도들은 유기농이나 이제 비오디나미로 재배한 포도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와인을 만드는데 오크통에서는 평균 이제 24개월 정도 숙성을 시킨 뒤에 이제 병입을 하고 그 병입을 한 뒤에 셀러에서 5년 정도 숙성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큐베당 보통 한 배럴 딱 한 300병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비담이 생산하고 있는 와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2015 빈티지의 경우에는 뭐 주브리 샹베르땡부터 해서 볼레 쌍뚜노, 샹볼 뮤지니, 그 주브리 샹베르땡이 하나고 블레가 한 2개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샹볼 뮤지니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만들어요. 프리메크로만 3개 정도. 뭐 레피는 제가 맛을 봤고, 그다음에 본노마네 와인 만들고요. 그다음에 에세조, 뭐 루쇼 샹베르땡, 그다음에 바타몽마시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2016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생조지는 제가 알기로는 디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본노마네 레슈쇼 이것도 디스템이었고 얼마 전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지브리 샹베르땡 프리메크루가 한 60% 정도의 스템을 사용했고요. 루쇼 샹베르땡 이건 2015년도 한번 맛봤는데 그때는 에세조가 훨씬 좋았는데 제가 2016년은 맛을 못 봤어요. 그리고 2016년 샹베르땡이 진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조도 만들었고 어쨌든 굉장히 뭐 포도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한 24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틀링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5년 정도 숙성을 시키고 출시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병 이제 컬렉팅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레슈쇼 2016 빈티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샹베르땡 2016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처음 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에세조 때문이에요. 2015년 에세조를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근데 포도밭이 없으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또 생산량은 또 작아. 좀 밀레만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만 좀 또 달라요. 둘 다 이제 학자 출신이지만
사실 밀레만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컨설팅에서 거의 끝판대장까지 올라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DRC라든지 아니면 두작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와이너리를 컨설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 아미의 이제 바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난 뒤 바로 자신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와인 가격도 좀 차이가 나요. 퀄리티도 좀 차이가 나긴 하고, 그 바딘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시장에 2빈티지밖에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보이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네. 와인 누구죠?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바로 도멘 제라드 미네랄입니다. 제라드 미네랄에는 제가 2016 빈티지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생산자였는데, 2020 빈티지도 아주 좋지만 2021 빈티지부터 이제 어나더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그 파스칼 미네랄은 원래 엔지니어링을 꿈꾸고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유년 시절에 포도나무와 셀러에서 보냈던 추억 때문에 결국 자신의 뿌리를 찾아 부르고뉴로 돌아왔고, 도멘 자크지라당이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였고, 2005년에 와이너리를 물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인메이커 길로 뛰어든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 와인메이커들을 만나서 이제 와인메이킹과 때로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견문을 넓혔다고 해요. 2005년부터는 이제 제초제 사용을 중단을 했고요. 뭐 합성 인공 비료 등의 사용을 줄여 나갔으며, 마침내 2010 빈티지부터는 모든 합성 비료의 사용을 멈추었고, 오로지 이제 식물로 우려낸 자연 재료나 비오디나미 농법으로 만든 비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포도밭 관리도 2012 빈티지부터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철저히 비오디나미 농법을 이용해 포도밭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6 빈티지부터는 지금까지 통일되었던 규칙이라든지 속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뛰어난 밸런스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프레시하고 울림을 주는 와인을 목표로 와인 메이킹에 힘쓰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뜨거운 여름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 수확량 자체를 매우 이제 축소를 하는 편이고, 그럼 이제 그린 하베스트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태가 좋은 포도는 이제 표면에 상처가 없거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황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훌륭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포도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이산화황을 사용하지 않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만 아주 극소량의 이산화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라드 미네랄은 본노마네를 기반으로 리생조지부터 뭐 샹볼 뮤즈니, 그다음에 조르 샹베르텐과 사비니 데보네리까지 한 11개의 다양한 아팔레이숑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요. 총 재배 면적은 약 7헥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2 빈티지부터는 와인에 따라서 이제 뭐 20%에서 100% 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 빈티지는 평균 한 50%, 그리고 2019 빈티지부터는 대부분의 와인들을 100% 홀 클러스터를 만들었지만, 이는 이제 빈티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발효가 끝날 무렵 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펀칭 다운을 하고, 이제 큐베에 따라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뉴요크에서 숙성을 거치는데, 뉴요크 비율 역시 큐베에 따라서 뭐 100%에서 10%까지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이산화황 이야기를 했지만 양조 중에서도 이산화황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셀러의 온도가 봄에 좀 많이 올라가요. 그때만 이제 극소량의 이산화황을 사용하고, 이제 병이 파기 전에 이제 15에서 20 ppm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내추럴 와인이 허용하는 범위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노스의 에디터인 닐 마틴은 파스칼 미네랄에 대해서 내가 수년간 격찬에 맞지 않는 생산자이다. 그는 피노누아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르고뉴에서 핫한 생산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와인은 다른 본노만의 와인 메이커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 와인의 퀄리티를 생각해 볼 때 매우 강하게 추천하는 생산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르고뉴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죠. 벌가한두의 알란메이로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퀄리티를 봤을 때 제다르드 미네레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은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오늘날 부르고뉴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만약 제라드 미네르를 주시하지 않는 구독자가 있다면 당장 이 도면을 알게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라드 미네레는 2021 빈티지부터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작년 이제 12월 달에 테스트한 2022 빈티지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높게 비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022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넘치는 파워, 뛰어난 집중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2022 빈티지의 특징, 뛰어난 접근성까지 지닌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집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될 와인이에요. 이 집에서 가장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보노만의 큐베카트랑입니다. 큐베카트랑은 이제 문학에서 사행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와인의 경우에는 이제 본노만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총 4개의 루이에리에서 생산된 포도들을 블렌딩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와인의 이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와인은 본노만의 북쪽에 위치한 비교적 묵직한 성격을 지닌 오메, 여기가 한 3개의 파셀 정도 돼요. 0.31헥타고 그 다음에 샬랑당, 이제 이거는 0.11헥타, 한 2개의 파셀을 지니고 있는데 이 포도밭에서 오는 포도들은 와인의 묵직한 바디감을 부여해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노만의 남쪽에 위치한 토양이죠. 이제 오레아라든가 오레아가 0.21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쫙기네, 여기는 0.16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풍부한 미네랄 터치를 부여해 준다고 해요. 포도나무는 이제 1961년부터 71년 사이에 심어졌고요. 21 빈티지 경우는 약 한 75%의 홀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프레콜롬비에르예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리에대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하는데요. 프레드라폴리랑 라콜롬비에르 그리고 오큐뮨이며 제라드 미네르는 약 한 1.31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큐베의 이름은 2개의 리에드 중 이제 프레드라폴리와 콜롬비에르 두 구의 앞에 이름을 따왔어요. 프레드라폴리는 이제 1985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라콜롬비에는 1929년과 54년 그리고 2011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오코뮨 같은 경우에는 1934년과 1967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2021 빈티지의 경우 약 80%의 홀클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큐베카트랑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줄기 향이 아주 매력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더웠던 빈티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빈티지인데 향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굉장히 뇌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좋아요. 뇌세적이다. 향에 비해서 팔레트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향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와인이 레슈쇼입니다. 레슈쇼 같은 경우 제라드 미네레는 이제 북서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이제 이전에는 그랑슈쇼로 불리우던 레슈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제 플랫이에요. 참고로 이제 아르노 라쇼가 이 플랫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제라드 미네레는 0.38헥타의 레슈쇼를 소유하고 있고요. 1966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 빈티지 경우 약 한 70%의 홀클러스터를 사용했으며 오직 899병의 와인이 생산됐습니다. 향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어. 진짜 맛있다.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이 이제 샹글 뮤지니 레샴이에요. 레샴 같은 경우에는
흰색 자갈이 많이 포함된 토양으로 이제 다른 포도밭들보다 포도가 조금 빨리 익는 특징이 있어요. 제라드 미네르는 0.25헥타르의 레시암을 소유하고 있고요. 1983년과 87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2021 빈티지 경우에는 약 한 7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고 675병의 와인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인데 르생주르 프레미크루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이제 본노마네와 인접해 있으며 이 집의 플래그십 와인이죠. 르생주르 프레미크루 라리시몬보다 약간 더 낮은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과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토양으로 라리시몬보다는 진흙 함량이 더 높다고 해요. 제라드 미네르 같은 경우 0.27헥타르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51년, 55년 그리고 58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들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1 빈티지 경우는 약 8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으며 682병의 와인이 생산됐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할 와인이 오브릴레입니다. 보노마넬 프랭고 오브릴레인데 오브릴레는 아주 이 작가님도 많이 테스팅해본 밭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리슈브로하고 맞닿아 있는 포도밭이에요. 제라드 미네르는 이곳에 이제 2개의 플롯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들이 소유한 플롯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이제 골짜기 지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브릴레 특유의 풍만한 미네랄 터치가 돋보이면서도 최소 한 7, 8년 이상의 숙성을 거쳐야 진가가 드러나는 밭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라드 미네르의 경우 포도나무는 1939년과 44년에 심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2021 빈티지의 경우 약 한 8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으며 1060병의 와인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라큐리에서 어떤 그거만큼 좋은데? 팔렛이 조금 아쉽긴 한데 노주에서는 진짜 압권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집 플래그십 와인은 르생조르지 라레이숑인데 이거는 다음에 포도밭 할 때 제가 한번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와인이 유일한 그랑크루인 에세조입니다. 제라드 미네르는 0.65헥타르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2년과 43년 그리고 1980년에 심어진 포도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리마는 레 까르 드니예요. 이곳이 이제 클로드 구조하고 맞닿아 있어요. 2021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5%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고요. 생산량은 1191병입니다. 사실 지금 먹기에는 사실 아까운 와인이에요. 저 혼자 이거를 마시기가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가 그래서 오늘은 소믈리에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제라드 미네르 와인을 테스팅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의 탑 소믈리에 분들이 느끼시는 이 와인들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블라인드예요.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2021 빈티지가 접근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18, 19, 20의 이런 더운 느낌이 없어서 시원한 뉘앙스는. 네. 그리고 2022 빈티지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럴 테스팅에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르고뉴를 가장 많이 테스팅하고 잘 아는 메스토보 와인이죠. 그 제스퍼 모리슨 같은 경우에도 제라드 미네르 2022 빈티지 점수를 아주 높게 줬더라고요. 이 세 가지 생산자는 다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생산자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목하고 이 와인들은 앞으로 무조건 컬렉팅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아토님은 뭐 사세요? 뭐 컬렉팅 하세요? 네, 이 집은 앞으로 매년 전체 레인지를 다 제가 컬렉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